떠나는 그 순간에는 당신을 잃은 걸 절대 후회하지 않아요. 오직 당신이 더 이상 그들에게 이해받으려 애쓰지 않을 때 비로소 후회하죠. 참 이상하지 않나요? 당신을 가장 아프게 한 사람, 당신의 마음을 조각조각 부서뜨린 그 사람이 결국엔 후회하게 된다는 사실 말이에요. 당신이 가치를 알아달라고 매달려서가 아닙니다. 당신의 빈자리를 느끼게 하려고 애써서도 아니에요. 어느 순간 당신이 마침내 그 모든 노력을 멈췄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후회는 당신의 삶에서 걸어나간 그날 바로 나타나지 않아요. 그들의 후회는 나중에 아주 조용히 찾아옵니다. 그들이 떠난 후 삶이 당신 앞에 던져놓은 감정적인 시험들을 당신이 묵묵히 통과하기 시작할 때 말이죠. 가슴이 답답하고 잠들지 못하는 수많은 밤, 그럼에도 당신이 미움 대신 치유를 선택할 때, 이른 아침 눈을 뜨며 나를 이해하지 않기로 오래전 마음먹은 사람들에게 더 이상 나를 설명하지 않겠다고 다짐할 때, 바로 그때 그들의 후회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서서히 싹트기 시작합니다. 부드럽게, 천천히, 그리고 필연적으로요. 처음엔 당신조차 눈치채지 못하겠지만 어느 순간 당신의 에너지가 변하기 시작합니다. 당신을 선택하지 않는 사람을 더 이상 쫓지 않게 됩니다. 그들의 편의에 맞출 때만 존재하는 사랑에 매달리지 않게 되죠. 내가 곁에 있을 가치가 있는 사람이라는 걸 증명하기 위해 상처를 끄집어내 보여주는 일도 멈추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그들은 당신의 부재가 만든 커다란 공허함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당신의 지지, 당신의 존재, 당신이 주었던 따뜻한 온기가 사라졌음을 깨닫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는 진실이 있습니다. 한때 그 사람 없이는 살 수 없을 거라 믿었던 누군가로부터 마침내 마음을 온전히 거두었을 때 상대방은 당신 없이 사는 것이 생각보다 훨씬 더 힘들다는 걸 그제야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복수에 관한 것이 아니에요. 그들이 무언가를 후회하게 만들려는 것도 아니죠. 이것은 당신 내면의 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누군가 삶에서 떠난 후 강인하고 자기 자신을 아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마주하게 되는 감정의 시험들을 통과하는 과정입니다. 이 시험들은 고통스럽습니다. 당신 내면의 모든 것을 뒤흔들어 놓죠. 사랑, 가치, 용서에 대해 당신이 믿었던 모든 것들을 시험에 들게 합니다. 하지만 당신이 이 시험을 통과할 때, 가슴이 찢어질 듯 아파도 차분함을 유지할 때 당신은 그들이 전혀 예상하지 못한 모습으로 눈부시게 빛나는 사람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눈부신 모습이야말로 사람들이 자신들이 무엇을 잃었는지 불현듯 깨닫게 만드는 이유가 됩니다. 누군가를 떠나보내는 일에서 가장 힘든 게 무엇인지 아시나요? 고요함도 아니고 원치 않을 때 불쑥 찾아오는 기억들도 아니에요. 그토록 진짜 같았던 감정이 어떻게 이렇게 빨리 사라졌을까 곱씹으며 밤을 지새우는 것도 아닙니다. 가장 힘든 건 원망을 품지 않고 마음을 거두는 법을 배우는 일입니다. 내 안의 모든 것이 왜 내게 이런 짓을 했냐고 소리치고 싶어 할 때조차 나의 평온함을 지키며 돌아서기를 선택하는 일입니다. 마무리는 다른 사람이 당신의 손에 쥐어주는 것이 아님을 깨닫는 것입니다. 마무리는 당신 스스로에게 주기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첫 번째 감정의 시험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넘어집니다. 마음이 아플 때는 자존심이 통제권을 쥐려고 하기 때문이죠. 그들이 틀렸다는 걸 증명하고 싶고, 그들이 나를 그리워하기를 바라고, 그들이 내게 준 상처와 똑같은 아픔을 느끼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당신이 온전히 받아들여야 할 진실이 있습니다. 분노가 이끄는 대로 행동할 때마다 당신은 당신을 무너뜨렸던 그 아픈 이야기에 스스로를 다시 가두는 것입니다. 그 고통 속에 숨겨진 배움을 얻는 대신 고통 자체에 얽매이게 됩니다. 원망 없이 마음을 거둔다는 건 신경 쓰지 않는 척하는 게 아닙니다. 더 이상 고통이 당신을 정의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을 만큼 자기 자신을 깊이 아낀다는 뜻입니다. 누군가 떠나가면 커다란 빈자리가 남습니다. 매일 이야기를 나누고 일상을 공유하고 목소리를 듣고 그들을 중심으로 하루를 계획했으니까요. 그런데 갑자기 정막이 찾아옵니다. 당신의 마음은 즉시 그 침묵을 소음으로 채우려 합니다. 생각, 의심, 상상, 무엇이 잘못됐는지 따져보고 스스로를 탓하며 그들이 돌아오기를 바라는 마음들로요. 바로 거기서 진짜 시험이 시작됩니다. 집착을 내려놓는 일은 삶이 평온할 때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내면이 온통 엉망진창이고 시끄럽고
간절히 구원을 바랄 때 일어납니다. 그럼에도 당신이 기꺼이 평화를 선택할 때 비로소 완성됩니다. 아침에 눈을 뜨며 아물어가는 상처를 다시 헤집는 짓은 이제 그만두겠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마음을 거둔다는 게 감정을 느끼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그저 상처에 더 이상 먹이를 주지 않는다는 뜻일 뿐입니다. 그들의 소셜미디어를 확인하지 않고 주변의 안부를 묻지 않으며 그들의 삶과 내 삶을 비교하지 않는 것입니다. 대신 그 모든 에너지를 다시 나 자신에게, 나의 치유와 목표, 성장을 향해 돌리는 것이죠. 불편함을 덮어두는 대신 그 불편함과 함께 앉아있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그 불편함 속에서 당신의 진짜 변화가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그들과 함께 있던 당신의 모습이 당신의 최종 모습이 아니었음을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그저 배움을 위해 존재했던 당신의 한 모습일 뿐이었죠. 그들은 당신에게 열린 마음으로 사랑하는 법을 가르쳐 주었을 수도 있고 다시 믿는 법을 가르쳐 주었을 수도 있습니다. 혹은 당신의 한계가 어디까지인지, 앞으로 어떤 대우는 절대 받아들이지 않을 것인지를 가르쳐 주었을지도 모릅니다. 무엇이 되었든 그들의 역할에는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 사실을 원망 없이 바라볼 수 있을 때 그것이 바로 감정적 성숙이며 진짜 강인함입니다. 화를 내는 건 쉽습니다. 관심을 끌기 위해 글을 올리고 은근한 힌트를 던지고 질투를 유발하려는 건 쉬운 일이에요. 하지만 정말 어려운 건 그 모든 감정을 이해로 바꾸는 일입니다. 이 상황이 나에 대해 무엇을 드러냈는지, 내가 어떤 경고 신호들을 무시했는지, 어떤 패턴을 반복했는지, 상대를 잃을까 두려워 어떤 선을 넘도록 허락했는지 스스로에게 묻는 일 말입니다. 거기서부터 진정한 치유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당신의 에너지가 변할 때 사람들도 그 차이를 느낍니다. 당신이 더 이상 반응하지 않을 때, 결코 귀 기울이지 않았던 사람들에게 당신을 설명하려 애쓰지 않을 때, 그들이 당신을 오해하든 말든 신경 쓰지 않게 될 때, 그것은 그들을 크게 흔들어 놓습니다. 마음을 다 열어 보였던 사람이 이제 묵묵히 침묵하고, 쫓아가던 사람이 이제 가만히 멈춰 서 있으며, 다른 사람에게서 답을 찾던 사람이 이제 자신의 내면에서 답을 찾기 때문입니다. 그 변화가 일어날 때 그들은 비로소 상실감을 느낍니다. 더 이상 당신의 마음에도, 시간에도, 감정의 세계에도 접근할 수 없게 되었으니까요. 마음을 거두는 것은 차가워지는 게 아니라 선명해지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사랑하면서도 훌훌 털고 나아가기를 선택할 수 있다는 걸 배우는 일입니다. 누군가를 그리워하면서도 나 자신을 선택하고 깊이 아끼면서도 기꺼이 돌아서서 걸어갈 수 있다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모든 인연이 영원할 필요는 없다는 걸 이해하는 일이죠. 어떤 인연은 당신의 잠든 부분을 깨우기 위해 오고, 어떤 인연은 당신을 인생의 다음 장으로 밀어넣기 위해 옵니다. 그것을 진정으로 이해할 때 당신은 끝을 실패로 여기지 않게 됩니다. 내가 부족했다는 생각도 멈추게 되죠. 대신 나는 그들이 감당할 수 없을 만큼 큰 사람이었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원망 없이 마음을 거두는 그 순간 당신은 빼앗겼던 힘을 되찾습니다. 사과를 기다리지 않게 되죠. 떠나야 할 때보다 더 오래 머물렀던 당신 자신을 이미 용서했으니까요. 그들이 당신의 가치를 알아주기를 바라지 않게 됩니다. 당신 스스로 그 가치를 드디어 깨달았으니까요. 무언가를 매듭지으려 애쓰지도 않습니다. 평화는 대화가 아니라 나의 결정에서 온다는 것을 아니까요. 이것이 당신이 기다려온 변화입니다. 그 변화가 일어나는 정확히 그 순간 당신의 치유가 시작되고 그들의 후회는 조용히 자라나기 시작합니다. 저는 이런 일이 반복해서 일어나는 것을 보아왔습니다. 우아하게 누군가를 놓아줄 때 상대방은 그것을 느낍니다. 당신이 더 이상 그들의 이야기를 꺼내지 않고 무슨 일이 있었는지 변명하지 않으며 그들에게 닿기를 바라는 글을 올리지 않을 때 당신의 침묵은 그 어떤 말보다 더 큰 소리로 외치기 시작합니다. 나는 이 상황과 평화롭게 화해했다. 네가 무언가를 고쳐줄 필요 없다. 내가 나를 스스로 고치고 있다. 이보다 더 강력한 메시지는 없습니다. 이제 당신의 관심은 당신을 살아 숨쉬게 하는 것들로 돌아갑니다. 단지 시선을 돌리려는 게 아니라 밑바닥부터 삶을 다시 세우고 있기 때문입니다. 잃어버렸던 열정과 다시 연결되고 미뤄두었던 목표로 돌아갑니다. 마음이 부서지기 전 당신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상기시켜주는 사람들을 곁에 둡니다.
그리고 다시 웃기 시작하죠. 모든 게 완벽해서가 아니라 마침내 나를 완전하게 만들어줄 누군가가 필요하다는 굴레에서 벗어났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진짜 내려놓음의 모습입니다. 부드럽고 흔들림 없으며 아주 강력한 모습이죠. 이 시험을 통과하는 것의 아름다움은 당신이 모든 것을 보는 방식을 바꿔놓는다는 데 있습니다. 한때 슬픔을 일으켰던 순간들이 이제는 이해를 가져옵니다. 울게 만들었던 기억들이 이제는 나의 강인함을 일깨워줍니다. 무겁게 짓눌렀던 침묵이 이제는 평화롭게 느껴집니다. 당신이 찾던 마무리는 대화가 아니라 당신의 선택이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뒤로 돌아가기를 멈추겠다는 선택, 상처를 반복해서 재생하지 않겠다는 선택, 가슴속에 아직 질문이 남아있어도 앞으로 나아가겠다는 선택입니다. 그때 당신을 둘러싼 상황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바로 그때 그들도 변화를 눈치채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당신의 평온함을 보고 불편해합니다. 당신의 침묵을 보고 혼란스러워합니다. 당신과의 거리를 느끼며 상실감을 체감하죠. 그들은 당신이 무너질 거라 기대했지만 당신은 더 강해졌고 당신이 과거에 갇혀 있을 거라 생각했지만 당신은 계속해서 발전하고 있으니까요. 그들이 결말을 통제했다고 믿었지만 당신은 당신만의 이야기를 새롭게 썼습니다. 후회는 그렇게 천천히, 부드럽게, 조용히 스며들기 시작합니다. 당신이 후회하게 만들려고 노력해서가 아니라 당신이 스스로 가치를 증명하려 애쓰기를 멈춘 그 순간 그들이 무엇을 내다버렸는지 비로소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과정에서 가장 아름다운 부분은 이것입니다. 당신이 그 평화의 단계에 도달하면 그들이 후회하든 말든 더 이상 아무런 신경도 쓰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당신은 오직 당신의 삶에 집중합니다. 더 나은 사람이 되는 것에 집중하고 당신의 에너지를 보호하는 데 집중하며 앞으로 되어갈 당신의 새로운 모습에 집중합니다. 그들이 미안해할 필요도 없고 변명할 필요도 없으며 다시 돌아올 필요도 없습니다. 당신에게 필요한 건 오직 나 자신을 선택함으로써 발견한 그 완벽한 자유뿐입니다. 원망 없이 마음을 거둔다는 건 그들을 잊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나 자신을 다시 기억해낸다는 뜻입니다. 분노 없이, 원망 없이 과거를 바꾸려 들지 않고 걸어 나오는 것을 의미합니다. 뒤를 돌아보며 넌 내게 중요한 걸 가르쳐 주었어 라고 말하고는 다시는 뒤돌아보지 않고 묵묵히 앞으로 걸어가는 것입니다. 진실은 이것입니다. 그들은 당신을 잃은 것을 후회할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은 나 자신을 다시 찾은 것을 결코 후회하지 않을 것입니다. 삶에 대해 사람들이 잘 이야기하지 않는 진실이 하나 더 있습니다. 때로는 당신을 떠났던 사람이 결국 다시 돌아오기도 한다는 것이죠. 그들이 새로운 사람으로 변해서가 아니라 당신이 변했다는 걸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당신이 마침내 이 끝을 온전히 받아들였다고 느낄 때 불쑥 나타납니다. 다시 기회를 얻을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여전히 그 문이 열려 있는지 확인하고 싶어서 슬쩍 두드려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순간이 당신의 다음 감정적 시험이 됩니다. 이것은 이미 당신을 망가뜨렸던 관계로 다시 빠져드는 대신 당신의 자존감을 선택하는 시험입니다. 그들이 떠났을 때 당신이 인정하고 싶었던 것보다 훨씬 더 아팠습니다. 당신이 예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당신을 산산조각 냈죠. 오지 않을 걸 뻔히 아는 연락을 기다리며 밤새 휴대폰만 멍하니 바라보던 밤들도 있었습니다. 당신의 가치, 당신의 선택, 당신의 미래 등 모든 것을 의심했습니다. 부정, 분노, 가슴 찢어지는 고통, 그리고 마침내 찾아온 그 무겁고 고요한 체념까지 당신은 그 아픔을 한 걸음 한 걸음 다 겪어냈습니다. 당신은 스스로를 천천히 일으켜 세웠습니다. 울어야 할 때는 울었고 상처를 치유했으며 성장했습니다. 부서진 조각들을 하나하나 다시 기워 붙였죠. 그리고 당신이 비로소 다시 숨을 쉬기 시작했을 때 그들이 그것을 느낀 겁니다. 언제나 기가 막히게 느끼거든요. 보고 싶었어. 네 생각이 났어. 우리 얘기 좀 할 수 있을까? 라는 말들과 함께 그들이 돌아오는 건 바로 그때입니다. 그리고 아주 잠시 당신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습니다. 그토록 성장했음에도 불구하고 마음 한구석에는 좋았던 순간들, 웃음들, 한때 진짜 의미 있다고 느꼈던 그 교감들이 남아있기 때문이죠. 기억들이 밀려와 낡은 감정들을 끄집어 당기고 그들을 깊이 사랑했던 과거의 당신을 떠오르게 합니다.
하지만 지금의 당신은 그때와 다릅니다. 이 지점이 바로 당신의 강인함이 가장 정직하게 시험받는 곳입니다. 세상은 이 순간을 당신 앞에 놓아둡니다. 당신이 똑같은 이야기를 또다시 선택할지 아니면 마침내 새로운 이야기를 쓸 준비가 되었는지 보기 위해서 말이죠. 그들을 다시 받아들여 또다시 상처받을 위험을 감수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지금의 단단해진 당신 자신을 선택할 수도 있죠. 더 지혜로워진 당신, 더 강해진 당신, 진짜 사랑이 어떤 느낌이어야 하는지 알고 이제 다시는 적당한 수준에 타협하지 않겠다고 다짐한 바로 그 당신 말입니다. 그 순간의 자존감을 선택할 때 당신의 치유는 그 무엇으로도 흔들 수 없을 만큼 견고해집니다. 당신의 이야기가 진정으로 새로운 전환점을 맞는 순간이죠. 그리고 바로 그때 그들의 후회는 진짜가 됩니다. 당신을 잃어서가 아니라 당신이 마침내 당신 자신을 선택했음을 그들이 깨닫기 때문입니다. 유혹은 조용히 시작됩니다. 마음속에 작고 위험한 생각이 피어나 속삭이죠. 이번에는 다를지도 몰라. 어쩌면 지금은 정말 잘 될 수도 있을 거야. 하지만 그 감정 뒤에 숨겨진 진짜 진실을 마주해야 합니다. 당신에게 상처를 주었던 바로 그 사람이 아직 거기에 있다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당신을 울게 만들었던 그 패턴이 그 관계 안에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그 문을 다시 열면 당신은 간신히 빠져나온 그 폭풍 속으로 다시 걸어 들어가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익숙한 곳으로 도망치는 대신 자존감을 선택하는 것은 당신이 마주하게 될 가장 힘든 결정 중 하나입니다. 마음과 이성이 서로 싸우기 시작할 테니까요. 마음은 익숙한 것을 원합니다. 그들의 말을 다시 믿고 싶고 그들이 주는 관심을 다시 느끼고 싶으며 그들이 드디어 변했을 거라는 희망에 매달리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당신이 세워둔 마음의 경계선이 조용히 상기시켜 줄 것입니다. 지난번에 얼마나 아팠는지 기억해봐. 그게 얼마나 무겁게 널 짓눌렀는지, 그걸 치유하는데 얼마나 오랜 시간이 걸렸는지 잊지 마. 만약 조심하지 않으면 오래된 기억들은 과거를 실제보다 훨씬 부드럽게 포장하며 상처가 얼마나 깊었는지 당신이 잊게 만들려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순간이 그토록 위험한 시험인 것입니다. 이것은 그들이 변했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당신이 변했느냐의 문제입니다. 자존감을 지킨다는 건 잠시 위안이 될지라도 나를 부서뜨릴 것들의 단호히 아니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일관성 없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라 그저 혼란일 뿐이라는 걸 이해하는 일입니다. 누군가가 마침내 당신의 가치를 알아본다고 해서 당신의 곁을 다시 내어줄 자격이 자동으로 생기는 것은 아니라는 걸 받아들이는 일입니다. 자신을 치유하는 데 시간을 쏟고 나면 가능성보다 평화가 훨씬 더 가치 있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이렇게 될 수도 있을 텐데 하는 백일몽을 멈추고 실제로 일어났던 진실을 직시하게 되죠. 그들이 훨씬 부드러운 목소리로 다가올지도 모릅니다. 이번에는 진심인 것처럼 말할 수도 있어요. 내가 변했어. 네가 내게 얼마나 큰 의미인지 몰랐어. 넌 이제 예전과 달라졌구나. 같은 그럴듯한 말들을 늘어놓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아주 잠시 동안은 그 말을 믿고 싶어질 겁니다. 내가 겪은 그 모든 고통이 마침내 의미 있는 결과로 이어졌다고 생각하면 마음이 편안해지니까요. 하지만 잠시 멈춰서 스스로에게 아주 솔직하게 물어보세요. 그들이 정말 당신을 아꼈다면 당신이 곁에 있을 때는 깨닫지 못했던 당신의 가치를 왜 당신이 사라진 뒤의 침묵을 통해서만 배워야 했을까요? 왜 그들은 당신의 부재를 겪고 나서야 당신의 소중함을 알게 된 걸까요? 왜 그들은 더 이상 당신을 곁에 둘 수 없다는 걸 깨달은 순간에만 당신의 가치를 기억해내는 걸까요? 진실을 말하자면 사람들이 항상 사랑해서 돌아오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그저 당신이 주던 에너지가 사라진 상실감을 견딜 수 없어서 돌아옵니다. 당신이 그들의 삶에 있을 때 그들이 느꼈던 사랑받고 안정된 자기 자신의 모습을 그리워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존재가 그들의 세계를 얼마나 안정감 있게 지탱해 주었는지 틈이 생긴 것이죠. 당신의 인내심, 당신의 이해, 당신의 다정함을 그리워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당신에게 받았던 것을 그리워한다고 해서 당신이 받아 마땅한 것들을 이제 기꺼이 주겠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것은 단지 당신의 에너지가 얼마나 귀하고 드문 것이었는지 비로소 깨달았다는 뜻일 뿐입니다. 당신 같은 사람을 대체하는 게 결코 쉽지 않다는 걸 알아차렸다는 뜻일 뿐이죠.
그리고 바로 이 순간 당신의 진정한 힘이 빛을 발해야 합니다. 수개월 혹은 수년에 걸쳐 간신히 덮어둔 상처를 다시 헤집는 대신 당신의 평화를 보호하기로 선택할 때입니다. 너의 앞날을 빌지만 나는 똑같은 자리를 맴돌고 싶지 않아 라고 말할 때입니다. 한때 당신의 감정을 쥐락펴락했던 사람을 바라보며 이제 그 힘이 완전히 사라졌음을 깨닫는 것, 그것이 바로 자존감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내면의 성장입니다. 이것은 상대를 미워하거나 뭔가를 증명하려는 게 아닙니다. 예전에 당신이었다면 사랑과 비슷한 무언가라도 느끼기 위해 그 부스러기 같은 감정이라도 받아들였겠지만 새로워진 당신은 당신이 애써 쌓아 올린 평화에 어울리지 않는 그 어떤 것도 거부한다는 뜻입니다. 중요한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마무리가 재회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용서가 다시 만남을 뜻하는 것도 아닙니다. 때로는 멀리서 누군가를 축복하며 내 삶에서 그들의 역할이 이미 끝났음을 기꺼이 받아들이는 것이 진정한 치유입니다. 그들이 잘 되기를 바라면서도 다시는 문을 열어주지 않겠다고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들을 마음속으로 아끼면서도 나 자신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당신을 잃은 모든 사람이 당신을 다시 찾을 두 번째 기회를 누릴 자격이 있는 건 아니라는 걸 아픈 경험을 통해 배웠으니까요. 네, 물론 힘들 것입니다. 나의 결정이 맞았는지 의심스러운 순간도 있을 거예요. 이번에는 달랐을지도 모르는데 하는 생각에 흔들리는 날도 있을 겁니다.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그들이 미치도록 그리운 순간도 있을 것입니다. 그건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치유란 기억을 지워버리는 게 아닙니다. 그저 그 기억들 속에 갇혀 살기를 멈추도록 돕는 과정일 뿐입니다. 하지만 의심이 마음속으로 살금살금 기어 들어오려 할 때마다 가장 흔들림 없는 진실 하나를 떠올리세요. 당신이 그들을 잃은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자신들을 위해 무엇이든 해주었을 귀한 사람을 잃은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한때 스스로 방치했던 당신, 자신의 소중한 부분들을 마침내 되찾은 것입니다. 재회 대신 자존감을 선택한다는 건 진정으로 당신을 위한 인연이라면 두 번 다시 당신 자신을 잃어버리게 만들지 않을 거라는 사실을 굳게 믿는 것입니다. 사랑은 생존 투쟁처럼 느껴져서는 안 된다는 걸 받아들이는 일입니다. 끊임없이 당신의 가치를 증명해야 하거나 상대방의 한결같음을 구걸해야 하는 곳에 사랑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진짜 사랑은 당신과 함께 자라납니다. 당신과 함께 진화합니다. 당신이 더 강해졌다고 해서 당신에게 벌을 주지 않습니다. 그러니 당신이 내린 결정에 단호하게 서 있을 때, 당신의 평화를 어지럽히는 모든 것에 아니라고 말할 때 당신은 차가운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자기 자신에게 가장 충실한 것입니다. 당신이 스스로를 높은 곳으로 끌어올릴 때 사람들은 항상 그것을 눈치챕니다. 당신의 평온함, 당신의 자신감, 당신의 선명함을 보고 자연스럽게 끌리게 되죠. 하지만 당신의 성장에 끌리는 모든 사람이 당신의 삶에 들어올 자격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멀리서 당신의 진화를 지켜보며 자신들이 무엇을 잃었는지 뼈저리게 느끼는 조용한 구경꾼으로 남아야 합니다. 당신은 그것에 아무렇지 않아지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당신의 성장을 그 누구에게도, 특히 애초에 당신이 그 성장을 의심하게 만들었던 바로 그 사람에게 증명할 필요가 없다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스스로를 선택할 때 일어나는 가장 아름다운 일은 당신의 그 밝은 에너지와 파동이 맞는 사람들을 자연스럽게 끌어당기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장난치지 않는 사람들, 당연한 것을 애원하게 만들지 않는 사람들, 당신을 잃어봐야만 당신의 가치를 깨닫는 어리석은 짓을 하지 않는 사람들 말입니다. 스트레스와 혼란으로 가득했던 관계 대신 안전하고 한결같으며 깊게 뿌리내린 안정적인 관계를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이 감정의 시험을 통과한 당신에게 주어지는 보상입니다. 그들이 돌아왔을 때 당신이 그들 대신 당신의 평화를 선택한다면 그들도 그것을 분명히 느낄 것입니다. 변화를 느끼고 화난 게 아니야. 그저 다 끝났을 뿐이야 라고 말하는 당신 목소리의 그 고요함을 체감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차분함은 그들을 강하게 뒤흔들 것입니다. 한때 그들을 위해 싸웠던 과거의 당신은 이제 완벽히 사라졌으니까요. 당신은 더 이상 타인의 인정을 쫓지 않습니다. 당신만의 가치 속을 당당히 걸어갑니다. 더 이상 내가 충분히 좋은 사람이라는 걸 증명하려 애쓰지 않습니다.
당신이 이미 충분하다는 걸 이제는 알고 있으니까요. 바로 그 조용한 자신감이 그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놓친 것을 사무치게 후회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당신에게 진정한 자유를 주는 진실은 따로 있습니다. 그들이 후회하든 말든 이제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정말 중요한 건 당신 스스로가 단 한 점의 후회도 없다는 것입니다. 뒤를 돌아보며 내 마음에 솔직했고 동시에 내 평화도 완벽하게 지켜냈어 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편안하게 해주려고 내 자신을 깎아내리지 않았다는 걸 알며 당당히 돌아서는 것입니다. 당신을 제대로 사랑할 준비도 되지 않은 사람을 곁에 두기 위해 당신의 기준을 낮추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단지 익숙하다는 이유만으로 과거로 돌아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당신이 두 번째 감정의 시험을 통과하는 순간입니다. 마음 한구석이 여전히 그들을 기억함에도 불구하고 기꺼이 나 자신을 선택하는 순간입니다. 당신이 한때 그들에게 쏟았던 그 사랑은 결코 버려진 게 아닙니다. 그 사랑은 그것을 가장 필요로 했던 단 한 사람에게 고스란히 돌아갔습니다. 바로 당신 자신에게로요. 치유의 여정에서 더 이상 복수를 원하지 않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그들이 나만큼 아프기를 바라지도 않고 내 가치를 증명하고 싶지도 않으며 심지어 그들이 무엇을 잃었는지 깨닫기를 바라지도 않게 됩니다. 당신은 그저 텅 빈 평화를 원합니다. 그때 당신은 세 번째 감정의 시험을 마주하게 됩니다. 바로 복수심 없이 치유하는 일입니다. 이것은 가장 어려운 시험입니다. 당신의 고통은 정의가 실현되려면 그들도 당신이 느꼈던 고통을 똑같이 느껴야 한다고 끊임없이 속삭일 테니까요. 하지만 진정한 힘은 그들이 무너지는 모습을 굳이 확인하지 않고도 미련 없이 손을 놓는 것에 있습니다. 누군가 당신의 마음에 상처를 입힐 때 그들은 단순히 신뢰만 훔쳐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을 온전히 믿었던 과거의 당신까지 통째로 앗아갑니다. 그 자리엔 혼란과 실망, 그리고 평화를 앗아가는 분노만이 남죠. 어떻게 내게 그럴 수 있지? 어떻게 그 모든 게 아무 의미도 없었던 것처럼 돌아서서 걸어갈 수 있지? 하고 수없이 묻게 됩니다. 머릿속에선 수많은 기억이 재생되고 그들이 결코 허락하지 않았던 진짜 속마음을 쏟아붓는 상상 속의 대화가 이어집니다. 당신이 그들 없이 눈부시게 빛나는 모습을 보며 자신들이 얼마나 엄청난 실수를 저질렀는지 뼈저리게 후회하는 그날을 끊임없이 상상합니다. 그것이 바로 복수의 유혹입니다. 나의 치유가 진짜임을 증명받기 위해 상대가 그 모습을 목격해야만 한다는 착각이죠. 하지만 치유는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위한 공연이 아닙니다. 그들이 돌아오고 당신이 완벽한 복수의 대사를 읊는 한편의 극적인 영화 장면도 아닙니다. 진정한 치유는 아주 고요합니다. 매일매일 당신이 내리는 작고 소박한 선택들 속에서 일어납니다. 아침에 일어나 지난 몇 주 동안 그들의 소셜미디어를 단 한 번도 확인하지 않았다는 걸 문득 깨달을 때, 한때의 마음을 후벼 팠던 장소들을 지나치면서도 이제는 아무런 감정도 느끼지 않을 때, 애쓰지 않았는데도 어느새 환하게 웃고 있는 나 자신을 발견할 때, 바로 그때 일어납니다. 그것이 진짜 승리입니다. 복수 없이 치유한다는 건 더 이상 그들의 행동에 반응하며 살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마침내 오직 나 자신만을 위해 살기 시작했다는 의미입니다. 복수하고 싶은 마음은 사실 당신의 고통이 위로받고 싶다고 외치는 소리일 뿐입니다. 마무리를 짓고 싶어, 내가 정말 의미 있는 사람이었다는 걸 확인하고 싶어 라고 말하는 마음의 상처입니다. 하지만 복수는 결코 진정한 마무리를 가져다 주지 않습니다. 아주 잠시 동안의 짜릿함과 몹시도 길고 긴 씁쓸함만 남길 뿐입니다. 오히려 당신을 부서뜨렸던 바로 그 어두운 에너지에 당신을 묶어둡니다. 아물려 하는 상처에 계속해서 칼을 대는 것과 같습니다. 그 마음을 내려놓는 건 결코 쉽지 않습니다. 거짓말에 속았고 배신당했고 헌신을 당연하게 여겨졌을 때 용서는 마치 나약함처럼 느껴집니다. 왜 그들이 편하게 살도록 내버려 둬야 하지? 라고 스스로에게 묻게 되죠. 하지만 용서는 그들을 자유롭게 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 자신을 자유롭게 해주는 것입니다. 더 이상 나에게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는 그 무거운 짐을 마침내 바닥에 내려놓는 일입니다. 복수심 없이 치유하려면 엄청난 강인함과 인내심이 필요합니다. 자신의 고통을 똑바로 마주하며 넌 더 이상 나를 지배할 수 없어라고 선언해야 하니까요. 피해자에서 생존자로,
그리고 생존자에서 마침내 찬란하게 피어나는 사람으로 당신의 이야기를 완전히 새로 써야 합니다. 상처를 준 그 사람은 이미 당신의 신뢰, 시간, 에너지를 너무 많이 빼앗아갔고 이제 나의 평화만큼은 절대 빼앗기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하는 일입니다. 그들에게 그 어떤 것도 증명할 필요가 없다고 결심하는 바로 그날, 당신은 마침내 승리합니다. 그때부터 당신은 감정의 줄다리기에서 완전히 벗어납니다. 당신은 자유로워집니다. 복수 없이 치유한다는 건 상처받지 않은 척하는 게 아닙니다. 몹시 아팠다는 사실을 온전히 인정하면서도 기꺼이 털어버리기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최고의 복수는 복수가 아니라는 걸 이해하는 것입니다. 최고의 복수는 평화, 행복, 그리고 과거의 상처에 더 이상 끌려다니지 않는 당신의 새로운 삶 그 자체입니다. 시선을 온전히 나 자신과 나의 목표, 나의 성장으로 돌릴 때 당신에게선 절대 꾸며낼 수 없는 빛이 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결국 그들이 눈치채는 건 바로 그 환한 빛입니다. 그것이 그들로 하여금 당신을 잃은 것을 후회하게 만듭니다. 당신이 억지로 후회하게 만들려 해서가 아니라 자신들이 더 이상 당신의 삶에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못한다는 사실을 처절하게 깨닫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치유가 잊어버리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진짜 치유는 상실감 없이 편안하게 기억하는 것입니다. 원망 대신 이해의 눈빛으로 과거를 돌아보는 일입니다. 그 아픔이 당신을 마침내 깨워주었기에 오히려 감사함을 느끼는 일입니다. 더 나은 것들이 들어올 자리를 마련해주기 위해 그 관계가 끝났다는 사실에 감사하는 일입니다. 마침내 사랑을 핑계로 나 자신을 버리지 않는 법을 배웠기에 그들이 떠나준 것에 깊이 감사하는 것입니다. 치유는 당신을 부서뜨린 것에서 당신을 다시 세워준 것으로 시선을 옮겨 놓습니다. 당신이 단순히 살아남은 게 아니라 아름답게 변모했음을 보게 해줍니다. 복수를 향한 갈망을 멈출 때 당신은 비로소 평화를 갈망하게 됩니다. 옳고 그름을 따지려는 마음을 멈추고 진정한 자유를 원하게 됩니다. 과거의 낡은 이야기를 되풀이하는 대신 완전히 새로운 이야기를 쓰기 시작합니다. 바로 그때 삶이 다시 시작됩니다. 소소한 일상에서 기쁨을 찾습니다. 억지로 애쓰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웃음이 터져 나옵니다. 다시 꿈을 꾸기 시작하죠. 누군가에게 앙가품하겠다는 꿈이 아니라 내가 더 나은 사람이 되겠다는 가슴 벅찬 꿈을 꿉니다. 그들에게 무언가를 증명하려 쏟아부었던 에너지는 이제 온전히 나 자신을 성장시키는 데 쓰입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당신에게 상처를 준 사람들은 보통 자신들이 무슨 짓을 했는지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절대 입 밖으로 인정하지 않을지도 모르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평생 그 무거운 죄책감을 안고 살아갑니다. 당신이 굳이 카르마, 즉 인과응보가 될 필요는 없습니다. 삶은 저마다의 시간표에 따라 모두에게 갚아줄 것을 갚아주니까요. 당신의 유일한 할 일은 삶이 알아서 그들을 처리하는 동안 그저 평온하게 머무는 것입니다. 당신의 역할은 계속해서 당신의 삶을 짓고 지켜내고 그들이 결코 인내심을 갖고 알아봐주지 못했던 그 눈부신 모습으로 묵묵히 성장하는 것뿐입니다. 어느 날 당신은 그 사람의 이름을 들어도 가슴이 덜컥 내려앉지 않는 지점에 도달할 것입니다. 아무런 고통 없이 그들을 떠올릴 수 있고 목소리 한 번 떨리지 않고 과거의 일들을 담담히 이야기할 수 있는 날이 올 것입니다. 그때 당신은 자신이 완전히 치유되었음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참 아이러니하게도 그들이 당신의 그 거대한 변화를 눈치채고 다시 돌아오려 안다라는 것도 보통 바로 그 시점입니다. 하지만 그때쯤이면 당신은 이미 그들의 인정이 필요했던 과거의 당신을 훌쩍 뛰어넘어버린 후입니다. 당신은 다시 혼란 속으로 돌아가기엔 너무 깊이 뿌리 내렸고 너무 평화로우며 너무나 단단한 중심을 잡고 있습니다. 당신은 그들을 바라보며 이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널 미워하지 않아. 하지만 네가 필요하지도 않아. 그것이 바로 복수심 없이 이룬 치유가 가진 위대한 힘입니다. 그 치유는 당신의 힘을 당신에게 되돌려줍니다. 내 가치를 결정할 수 있는 사람은 오직 나뿐이라는 사실을 완벽히 일깨워주죠. 내 가치를 스스로 온전히 알아볼 때 다른 사람에게 그걸 알아달라고 애쓰는 짓은 더 이상 하지 않게 됩니다. 그저 내 가치를 이미 알고 있는 사람들을 자연스럽게 끌어당기게 되죠.
그들이 당신을 부서뜨렸던 과거의 모습이 아니라 지금 현재의 단단한 당신의 모습과 결이 맞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반응하는 삶을 멈추고 선택하는 삶을 시작합니다. 당신이 치유를 선택하는 건 그들을 위해서도, 남들에게 보여줄 이야기를 위해서도, 극적인 결말을 위해서도 아닙니다. 오래된 고통에 무게 없이 살아갈 자격이 당신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평화를 누릴 자격이 있습니다. 진짜 행복을 누릴 자격이 있습니다. 자꾸만 뒤를 돌아보지 않고 앞으로 성큼성큼 걸어갈 자격이 있습니다. 요란한 폭죽이나 극적인 변화는 없을 것입니다. 그 변화는 당신의 차분함 속에, 당신의 높아진 기준 속에, 더 견고해진 마음의 경계선 속에, 그리고 당신이 굳건히 지켜내는 그 고요한 평화 속에 깃들어 있을 것입니다. 떠난 것을 뒤쫓지 않고 앞으로 다가올 날들에 집중하기 시작할 때 그 변화는 이미 모습을 드러낸 것입니다. 그들이 기억하는 당신, 그들이 입맛대로 함부로 이용했던 그 과거의 당신은 더 이상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으니까요. 그때의 당신은 여전히 스스로를 사랑하는 법을 배우고 있었고 자신의 가치를 확신하지 못했으며 돌려받는 것 없이 그저 끝없이 내어주기만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당신은 훌쩍 성장했습니다. 더 지혜로워졌고 더 강해졌으며 자신의 뜻대로 삶을 움직일 줄 아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혼자 남겨질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쫓겨 살아가던 예전의 당신이 아닙니다. 이제 당신은 분명한 목적을 갖고 당당히 걸어갑니다. 누군가에게 내 곁에 남아달라고 구걸하지 않습니다. 당신과 함께할 운명인 사람들은 굳이 설득할 필요조차 없다는 진리를 마침내 배웠으니까요. 애초에 당신을 이해할 준비조차 되어 있지 않은 사람들에게 내 가치를 증명하려 애쓰는 일도 영원히 멈추었습니다. 바로 그 변화, 그 고요하고 다정한 강인함이 당신을 평생 잊을 수 없는 사람으로 만듭니다. 삶이 던지는 그 모든 감정의 시험을 묵묵히 통과해냈을 때, 분노 없이 상대를 놓아주었을 때, 한때 나를 아프게 했던 것들을 쫓는 대신 기꺼이 나 자신을 선택했을 때, 미련 대신 기품을 챙기고 누구에게도 상처 주지 않으려 애쓰며 홀로 치유를 이뤄냈을 때 당신 내면의 무언가가 영원히 바뀌게 됩니다. 오래된 상처가 시키는 대로 행동하기를 멈추고 진실된 평화의 자리에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과거에 얽매여 반응하는 대신 당신만의 빛나는 미래를 창조하기 시작하죠. 목소리에서 원망을 거두어내고 뿜어내는 에너지에서 절박함을 말끔히 지워냅니다. 당신의 존재는 한결 가벼워지고 당신의 발걸음은 더욱 단단해지며 당신의 목소리는 한없이 차분해집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느낍니다. 여전히 마무리에 집착하며 매달리는 사람과 이미 스스로 자신만의 평화를 완벽하게 만들어낸 사람 사이에 그 엄청난 차이를 단숨에 감지하죠. 한때 당신을 가볍게 여겼던 사람들의 마음에 후회가 스멀스멀 기어 들어오는 건 바로 그때입니다. 당신이 그들을 아프게 하려 해서가 아니라 자신들이 무엇을 잃어버렸는지 비로소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단순히 자기를 챙겨주던 사람을 잃은 게 아니라는 걸 깨닫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진정으로 드물고 귀한 사람을 잃었습니다.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맑은 눈으로 바라봐준 사람, 진심으로 이해하려고 애써준 사람, 자기 자신조차 믿지 못할 때 끝까지 믿어주었던 바로 그 사람을 놓쳐버린 것입니다. 자신의 오만한 선택이 만들어낸 그 지독한 공허함을 그제야 뼈저리게 느끼게 됩니다. 그들은 당신의 인내심, 당신의 부드러움, 흔들림 없이 곁을 지켜주던 당신의 묵직한 존재감을 그리워하기 시작합니다. 늘 그 자리에 당연하게 있을 거라 착각했던 그 모든 것들을 말이죠. 하지만 그 모든 건 이제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당신이 차갑게 변해서가 아닙니다. 반 발짝조차 다가오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 끊임없이 마음을 내어주던 그 과거의 나약한 당신으로부터 당신이 훌쩍 성장해버렸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거의 그럴 뻔한 관계, 언젠가는 변하겠지 하는 막연한 기대에 더 이상 당신을 낭비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흔들림 없이 안정적이고 정직하며 안전하고 서로 주고받는 것이어야 한다는 걸 뼛속 깊이 깨달았으니까요. 타인을 통해서든 당신 자신의 내면을 통해서든 그 진짜 사랑의 감각을 단 한 번이라도 맛보고 나면 연결이라는 이름으로 위장한 폭풍우 같은 낡은 관계로 두 번 다시 돌아가지 않게 됩니다. 더 이상 누군가를 기다리지 않는다는 깨달음에는 엄청난 자유가 숨어 있습니다. 누군가 돌아오기를, 사과하기를,
마침내 내 가치를 알아주기를 기다리지 않습니다. 당신은 이미 스스로의 가치를 완벽히 알고 있으니까요. 매일매일 그 가치 속에서 살아 숨쉬고 있으니까요. 당신이 말하는 방식, 당신이 움직이는 방식, 매 순간 당신 자신을 선택하는 그 굳건한 태도 안에 그 가치가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당신의 에너지를 자석처럼 끌리게 만드는 이유입니다. 진정으로 치유되고 진정으로 평온하며 진정으로 행복한 사람만이 뿜어내는 에너지. 이것은 결코 꾸며낼 수 없습니다. 이것은 결코 꾸며낼 수 없습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단숨에 느끼고 당신이 걸어나간 지 한참이 지난 후에도 그 눈부신 온기는 그들의 마음에 아주 오래도록 머물게 될 것입니다.